수다로 여는 아침 특히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27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화수분이 있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을 초대했습니까, 디키님? 대단한 분이시고요. 네. 육아의 멘토로 음, 이렇게 정평이 나 있은 분이세요. 그래서 예, 제가 소개하기에는 오히려 한계가 더 있을 것 같고 우리 네. 서한정 작가님 모셔봐서 직접 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멋진 분이세요. 소개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셀프 소개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전. 그쵸. 일단 올해 한 24, 23, 21가 되는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이 세 아이가 성장했던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감사하게도 7권의 육아서로 쓰면서 작가 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자, 7권의 육아서를 쓰셨다 그래가지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썼던 책은 육아서는 아니고 제가 예.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저희 아이들이 프린세스라는 공주를 너무나 좋아하던 이제 예. 아주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 공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공주가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 같은 명작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가 전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책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 예. 그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편견이 너무 많았다 보니 그때는 예. 혹시 백마탄 왕자나 기다리고 있는 의존적인 캐릭터로 성장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네네. 사실 그냥 딱 떠올렸을 때 공주라는 인물이 막 자기 삶을 대척한다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예. 호열에 불타는 공주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좀 교육적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주 우연하게 저희 아이가 우리나라에도 공주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때문에도 제 머릿속에는 동화 속 공주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엔 공주가 없냐라는 질문을 딱 듣는 순간 평강공주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와, 실존했던 인물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그 이후로 한 몇 년간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공주가 아닌 실존하는 공주들, 그들의 진짜 삶, 예를 들면 정략 결혼을 해야 되고 너네가 아는 것처럼 막 예쁜 옷만 갈아입고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예. 아주 많은 책과 자료를 통해서 2권의 공주박물관을 쓰게 되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좋은 어린이책 선정도 되었네요. 맞아요. 이 책이. 예.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좋은 어린이 책으로도 선정이 되었었고 네. 아무튼 그런 좀 독특한 시선에서 바라봤던 육아서는 아니지만 저의 육아로부터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육아서라고 해도 진배 없을 만큼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감동하는 어린이 지식 그림 책이에요. 첫 2권은.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10년도 훨씬 더 된 맞아요. 때 내셨어요. 2010년, 2012년 이렇게 돼 있네요. 2009년.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2권의 어린이 지식 그림책을 썼고 3번째부터 이제 이번에 신간으로 나온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 이 책이 7번째 책이거든요. 예. 그 이후로 5권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영재원에 3명의 아이가 가게 되고 네, 계속 이렇게 잘 커주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저희 아이 어릴 때는 놀이와 관련된 책을 썼고 이제 영재원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영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춘기를 거치면서 여기가 다가 아니고 육아에서 엄마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사춘기 시기와 관련된 책이 엄마 엄공아공이라고 해서 제목이 또 되게 긴 엄마 공부가 끝나야 아이 공부가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기를 담아두었고 이제 이번에 나온 신간은 이제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나서 저의 육아를 돌아보니 어떻게 이렇게 3명의 아이가 한결같이 다들 남들이
말씀해 주실 땐 그 비결이 뭘까를 제가 짚어보니 저는 조금 우리 사회 일반적인 교육을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내용을 담다 보니 이렇게 7권까지 예.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책 제목 중에서 엄공아공,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요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영재원도 갔고 어떻게 보면 국제고도 가고 과학고도 가고 이렇게 예. 아이들이 성장을 제가 푸시를 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해서 그런 고등학교를 소위 말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잖아요. 예.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사교육도 하지 않고도 갔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푸시란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주신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잘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춘기라는 나이를 경험하면서 또 저희 가정 환경이 좀 있었어요. 그 가정 환경이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이혼 위기에 될 정도의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사춘기 아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가정 환경이 흔들리다 보니 아이도 흔들리게 되고 학습도 흔들리고 이게 쓰나미를 쫙 다 집안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남을 탓했죠. 특히 남편을. 예. 근데 이게 남편이 탓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몇 권의 심리학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남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 남편을 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예. 아이 역시 아니 부부싸움 하는 가정에서도 공부 잘하는 그쵸? 학교 잘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너네는 왜 이렇게 문제니?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제 시선을 거두고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려고 하는 쪽으로 확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담아두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셨네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타카님은 지금 거의 감화된 얼굴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분을 지인이에요. 집에 계신 분을 좀 와서 듣게 해야 되겠네요. 어디가 있나?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영향력이 이제 국내에서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국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연변, 네네.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강연도 하고 강연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런 다양한 강연과 저는 워크숍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놀이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인간의 성장에서 놀이를 빼고는 저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한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유아기가 없고 유년기가 없고 학습으로 내달리는 경험을 한 아이가 그 가슴 속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한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놀이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연변에서도 이렇게 아주 어린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서 성장을 하다 보니 물론 밤엔 부모가 와서 케어하지만 먹고 사는 게 더 먼저고 아이를 살뜰하게 교육을 시킨다 개념이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 정서적인 문제들도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가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터치를 해드리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자 베이직하게 이분들에게 다시 아이들과 놀아볼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주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주고 하다 보니 되게 감사해 하시는 분도 많고 많이 감동이 변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고 보람이 있죠. 서한정 작가님이 강의도 물론 훌륭하시고 워크숍도 훌륭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소규모의 어떤 모임? 그런 부분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시죠? 그런 모임들. 하고 있는 네. 수업 중에 그런 놀이 워크샵,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강의도 있지만 사람의 정신, 에너지, 마음 뭐 이런 것을 돈을 매개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네. 머니 리싱크라고 해서 네. 돈을 다시 바라본다는 개념인데요. 네. 우리는 그냥 돈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물물교환의 수단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돈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기한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신기하게도 똑같이 투자를 해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그러면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에 돈과 관련된 상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결핍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아픈 경험들을 이 무의식 속에 너무나 거대한 나도 모르게 밀어내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주식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막 해도 치고 빠지고를 못해요. 그렇군요. 그런 조율을 못해요. 처음 들으실 때는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 워크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짚어보면은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정서적인 허기를 갖게 돼요. 엄마가 돈을 벌러 가는데 돈을 벌러 갔다 와서 아이를 바라보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빠가 무능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안에 이 가정 경제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짐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 그 스트레스며 이런 에너지를 집으로 와서 남편하고 싸울 때 자식을 통해서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좀 틱틱거린다고 해야 되나 화난 투로 표현을 한다거나 넌 이제 다 했니라고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죠. 저 요즘 또 어떤 주제에 천착해 계신가요?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이제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 이 책이 20년 이상 많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고 강의 끝나고 나면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아이가 숙제를 바로 안 해요. 아이가 아침 일찍 안 일어나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은따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의 그 말 아래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엄마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엄마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지켜본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에 썼던 내용에는 사실 아이의 문제는 없다. 엄마의 문제, 부모의 문제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모의 내 마음을 돌아보고 아이에게는 사실 좋은 말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육아서와 강의 안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들려주면 되는데 들려주려고 노력해도 예쁜 말이잖아요. 엄마의 말 공부도 있고 막 좋은 말들 되게 많잖아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다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거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내 과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아이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도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은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네네. 우리 서원장님은 2번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의 어떤 미니 강의처럼 이제 돼버렸는데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티키타카에 나오신 소감하고 저희 티키와 타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겠어요?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라고 예. 생각했거든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리는 작업들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 단단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처럼.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아주 좋은 것들을 발견했거나 이루었거나 깨달았으면 그것을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누었으면 참 좋을 일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니까 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쭉쭉 계속 네. 해서 더더더 많은 구독자와 더더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키타카 스튜디오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에너지 넘친 하루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로 여는 아침,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